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가 난 너무 재밌어갖고 가져와 봤어요. 부실 검증 불공정 인사 참사. 지뢰밭이네요. 윤석열 정부 공직 후보자 10대 비리 의혹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여기 폭탄 있어 폭탄. 조금만 더 모으면은 뭔가 탕수육 공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폭탄 표시가 있고요. 그 체크리스트 중에 빨간 것이 그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한두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6개씩은 다 갖고 있어. 그 10관왕이 2명 있잖아요. 그 정호영이랑 김인철. 정호영, 김인철은 10관왕이야 10관왕. 아, 진짜 한덕수 대단하다. 총리가 딱 한 개 빠진 9관왕이고요.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보라 PD님. 그만 보여주라고 할 때까지. 자세히 봐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방송 캡처하시라고 그냥 냅둘게요 이거. 진짜 웃고는 있지만 참 진짜 속상합니다 진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조국을 욕했을 거 생각하면 네. 어이가 없는 거예요. 비교나 됩니까 지금? 자 1번만 김인철 정호영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야 좀 심하다 진짜. 아. 그러니까 저 사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도 그러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은 삼성하고 그렇게 인연이 깊은가?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그 우연이라고 치는데 그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집은 그 이전 주인이 뭐 삼성전자 부사장이었고 지금 현재는 골드만삭스. 왜 그런 우연이 계속 겹치는 데만 그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도 그렇지. 왜 하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는 왜 글로벌 기업들만 월세를 주고 들어가는 건가? 그러면은 그 공무원이 소유한 주택에는 서민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 대표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교롭고. 너무 나이가 70 넘고 80 넘어도 본인의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검찰 출신들은 더더욱 왜 이 사람들이 수사권 기소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2,000명의 소수의 검사가 자기들이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 지금 한동훈만 보세요. 각 대기업들 사장단들 다 만나죠. 외국계 기업에서 유수한 임원단들 다 만나죠. 또 그 사람들한테 월세 주죠. 전세 받죠.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싶은데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해. 이 사람들의 기득권이 지금 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민의 삶은 알고는 있습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그 박근혜 정권 때 방송할 때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정부라도 노동부 장관은 그 정권이 친기업적이어도 노동자들 편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때 노동부 이름을 앞에다가 고용자를 붙여서 기업과 노동이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환경부 장관은요. 그 어떤 개발 이런 거에 있어서 정부랑 입장이 달라도 환경 보호를 외쳐야 정상이야. 근데 박근혜 때 그 원안위처럼 원자력 안전위원회처럼 원자력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만들어졌는데 안전에 대해서 거기서 괜찮다 해갖고 기한 연장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자들을 탄압한 경력이 있어요. 이런 미친놈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나는 일종의 예를 들면 윤석열의 빅픽처가 아닌가 싶어. 막 던져갖고 그중에 살아남는 놈만 데리고 가겠다. 검증을 하고 좀 해야지. 이게 뭐야 도대체.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게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뭐 월세 수입만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받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법인카드로만 쓰다 보니까는 내 돈을 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뭐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쓴 카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다가 되지라고. 왜 공직에 나오려고 하냐고. 맞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살면 되잖아 그냥. 그러게. 아니 왜 공직에 나오려고 하냐고 물었지. 답은 내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더 해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더 해먹는 데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 쳐.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보세요. 이분들은 그 돈으로 영생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야. 지금 이제 겨우 70 남았는데 무슨
하기야 뭐 줄기세포 치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자, 넘어가고요. 자, 문제는 국민들이 우리가 대선엔 졌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처음에 윤석열이 좀 모자란 줄 알지만 열심히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론이 얼마큼 나빠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갤럽이 금요일 날 여론조사한 것 중에 한덕수는 어떠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적합해요 여론이 3주 만에 처음에 내정했을 때 이후에 3주 만에 15%가 올라왔어. 부적합이라고. 그래서 적합 30, 부적합 37. 처음에는 몰랐지. 한덕수가 저런 사람인지를. 근데 지금 부적합이 훨씬 높아.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경우에 해명이 되고 그러면 웬만하면 총리가 먼저 인준이 돼야 장관들 제청하는 권한이 생기니까 한덕수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통과시켜 주자라는 여론이 3주 만에 15%가 떨어지면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적합하다는 여론보다 7%가 높아요. 이게 엄청난 리스크일 거예요. 이 정말 희망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언론이 이렇게 막아주고 한덕수 지금 해명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사람이 부적합하다는 거를 적어도 그냥 유튜브에서 눌러보지 않아도 썸네일로만 보이는 의혹들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부적합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덕수가 이보다 깨끗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 아닌 해명을 해줬잖아요. 이런 거 국민들이 무시당한다는 거 이런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겸해서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 오르겠지. 진정성 보여주면 오르겠지. 했지만 윤석열 지지율 갤럽 기준 긍정 43, 부정 44. 축하합니다. 자, 나는 이거 딱 처음 앞에 그 윤석열 이름을 안 보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인 줄 알았다니까. 놀랍다 진짜. 근데 긍정 43%라는 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득표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최소한 그 득표율 정도는 방어를 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망할 각인데 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문 대통령 가끔씩 인사 뭐 이렇게 장관 임명했다가 뭐가 드러나고 그랬을 때 그 철회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사과 같은 걸 했던 그런 기억이 네. 있거든요. 몇 건은. 예. 그게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국민들은 완벽하게 뭐 이 사람의 막 살아온 과거를 딱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를 이런 것보다 어쩌다 보니까 내밀었는데 부적합한 사람이면 후퇴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끔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2달 다 돼가는데 그 2달이 2년이 되고 그 2년이 5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달이 2년이 되면 5년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근데 힘드네요. 그 윤석열을 부정평가한 이유가 지난주랑 아주 비슷한데 이번에는 1등이 제가 오늘 그 갤럽에서 또 가져와 봤는데 다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아셔야 돼요. 왜 지지율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5%. 인사, 장관들 임명한 게 14%. 독단적, 일방적 7%. 나머지는 자잘한 거는 우리 임진이 읽어주십시오. 소통 미흡, 신중함 부족, 성급함, 공약 실천 미흡,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취임식 예산 낭비, 재정 낭비, 공정하지 않음,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 검찰개혁 안됨, 협치 부족,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정책 비전 부족. 그 다음에 못생겼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취임식 파티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대급 초호화 취임식 파티. 이게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3% 취임식 예산 낭비. 그렇나요? 어.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검찰 정상화 이걸 가지고 언론하고 플레이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나 지금 이거 막 중재안 이거 따지고 이거 하고 있지. 그건 마저도 우리가 언제 중재안 따지고 원안 따져본 적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수준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이만큼 관심 가졌던 적이 유사일에 없었다고. 근데 대한 미디어 때문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정말 잘 먹히는 거는 이 취임식 초호화 파티하고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검찰 정상화에 막 매진하고 있는 분들 말고 좀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취임식 파티 이런 거 엄청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아까 1등이었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그걸로 생기는 파생되는 민폐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 심지어 국방부 합참에서 총 휴대를 못하게 만들고 교통 마비가 오고 영빈권 안 쓰고 막 이런 짓거리가 본인한테는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같은 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거. 그중에 아까 말한 게 그게 35%가 집무실 이전이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최근에 발견된 동영상이 있어요. 우리 천공 스승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분이 누구랑 동갑이라 그랬지? 이재명 이정- 지사 이재명 지사보다 어리다 그랬나? 동갑이라 그랬나?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 나온 그 이야기 한번 좀 읽어주세요. 청와대를 방문할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지혜 말씀을 정합니다. 한 1년쯤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 귀신들 많습니다. 막 쫓아다녀서 귀신 달고 오면 너는 큰일 납니다. 아 이거 배야. 이거야 이거 정신을 지배하시는 마땅한 분. 이유가 없어. 64년생? 아, 나 진짜. 아, 저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쾌합니다. 어처구니 없네. 진짜.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가능한 세상이니까 저런 사람이 생기겠지만 저거를 듣는 사람이나 저거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뭔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아까 댓글창에 딱 세 글자가 나를 빵 터지게 만들었어. 뭐래니? 아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왜냐면 이게 다시 한 말씀드려요. 혹시나 보수 쪽에 계시는 아무 생각 없으신 어르신 여러분. 윤석열이요. 당선돼서 청와대 들어가서 정 거기를 기어 나오고 싶으면은 국방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정해놓고 외교부 장관 공관을 뺏을 게 아니라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했다면 이렇게 욕 안 먹을 거예요. 일단 먼저 선점을 해. 찜! 이거 내 거. 나머지 니들 알아서 해. 이런 미친 대통령 당선자를 우리가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같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에 가도 대통령 관저나 국회 같은 그 건물을 가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만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사는 것과 별개로 어떤 자신들의 역사와 정통성 이런 의미를 듬뿍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크게 화려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외국에서 정말 중요한 국빈이 방문했을 때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더라도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일종의 국격 같은 거죠. 그렇죠. 베르사유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봐요. 정말 네. 엄청나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더 있나. 43%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87%였어요. 당선되고 나서. 자, 지지율 떨어지는 것 중에 아까 두 번째가 인사였거든요. 14%. 아까 한덕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한덕수가 장인한테 집을 삽니다. 그거를 4억에 샀다 그랬어. 근데 그 당시 땅값만 8억이었어요. 오염이 심했던가요? 왜 그렇게 반값에 후려쳐가지고. 이게 근데 여기에 꼼꼼함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 공시지가가 도입이 된 게 1990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한덕수가 이 집을 산 게 1989년 4월이에요.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토지 등급 가액으로만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그때 이거를 산 거예요. 만약에 1월 1일 이후에 샀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토지 가격만 8억 400인가 그 정도 금액인 거고. 아,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에 산 거죠. 미리 거래를 한 네네. 거네요. 그리고 아끼려고. 그때 당시에 경실련이 얘기한 바로는 1990년에 이제 막 시세 반영이 됐잖아요. 공시지가가 도입이 네. 됐잖아요. 그때 시세 반영된 게 20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격을 다운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스킬이 이런 거야. 세금 어쩜 덜 내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처럼 부도덕한 캐릭터 있잖아요. 난 그게 제일 분노했던 거거든요. 국무총리 같은 최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김현장에 가서 신고도 안 하고 그거 불법이죠. 그것도 직원 신고도 안 하고 고문료를 20억씩이나 받아. 국무총리 할 때 얻었던 정보나 경험을 사기업을 쓰는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김현장은 일본 미쓰비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저 론스타 뭐 이런 식으로 국익에 해가 되는 쪽에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자체를 다시 국무총리로 올린 이 썩어빠진 정신. 난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땅값만 8억이면은 집이 있잖아요. 집까지 지었을 때 이거 얼마겠어. 땅값만 8억이면. 그런 정도 집이면요. 내가 봤을 때 한 15억에서 20억은 되는 건다고 봐야지. 못해도. 근데 장인한테 4억에 샀다. 사실은 그냥 증여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세금 안 내려고. 근데 이것도 증여가 아니다라는 그런 반증을 뭘로 하냐면 2007년 청문회 때 다 얘기했다. 그때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증여세 내라는 얘기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 증여 아니야라는 말을 해요. 뭔 말이야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그러니까 뭐 신박한데? 무단횡단을 했는데 나 무단횡단 했다고 딱지 안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신호 위반을 했는데 신호 위반했다고 딱지 안 끊겼는데 나 신호 그거네. 위반 안 했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안 걸렸으니까 그런 나는 죄가 거죠. 없어. 네. 이런 논리네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2007년 청문회 때 끝난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때 당시에 그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 매입한 시점이랑 장인이 이사한 시점이 한 달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아파트로 빨리 옮기셔야 되는데 왜 집을 사놓고 한 달 동안 이거 비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한 데가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인데 이때 장인만 이사 간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부인인 최아영 씨와 그다음에 그 남매들이 전부 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몇 년간의 이렇게 텀이 있지만 장녀와 차녀는 같은 그 별 차이 없는 날에 샀고요. 아.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그 동생들은 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사요. 몇 년 후에. 그 장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 장인 건설 돈이요, 회사였죠. 예. 유명한 건설회사 우리나라 탑5 안에 드는 들던 회사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었죠. 아버님 네.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한 20억 하는데 이거 4억에 가져가.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네. 발음이 안 되시는군요. 경교롭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이제 인지님이 네. 표에 아까 우리 이제 의제 방에다가 계속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니까 조사 취재를 하잖아요. 근데 올려줬을 때 이 주소에 저는 조금 놀랐는데 이걸 지금 개인정보라서 띄우지는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압구정 현대 아파트 78동, 51동, 71동, 72동, 52동 여기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아파트 사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오손도손 여기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5채. 그 취득 당시의 나이가 29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32세에서 35세. 굉장히 어렸을 때. 네, 어렸을 그러니까 때. 30대 초반이 되기 전까지 다 아파트 한 채씩은 다 장만했다는 거잖아요. 네. 에휴, 참 부럽다. 그래. 진짜 부럽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 맨날 때만 되면은 진짜 10년 주기로 그랬다니까 나한테 한 3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그 집 사놓을 걸. 그리고 또 10년 지나가지고 그때 그 집 사놓을 걸. 우리 같은 사업인들은 그거 못해요. 정보도 없거니와 그 당시에 사놓을 거리 아니라 사야 되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집이 떨어지죠. 돈도 없지만 이런 상태에 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쉽게 인생 산다. 그 기득권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수십 년째 똑같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는 거 가장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 그렇죠. 국무총리 하다가 김현장 가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하면서 한 4년 만에 한 20억 벌어들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명박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명박이 우리 아버지거나 우리 할아버지라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리고 아주 짤막한 건 몇 가지만 좀 언급해드리고 갈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직 할 때 3년 동안 34명 보좌진한테 휴가 0일. 저 보좌관 출신 한마디 해주세요. 그 정도는 뭐 껌이죠. 뭐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잠자면서도 일을 해야지. 근데 이렇게 많이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3년간 경우는 좀 34명. 약간 심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저런 케이스는 딱 이렇게 상상이 딱 됩니다. 마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마름? 그러니까 마름 역할을 하는 수석 보좌관이 한 명 있고, 수석 보좌관이 나머지를 다 뺑뺑 돌리는 겁니다. 아. 의원은 바빠서 저렇게 못 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가 그 언론에서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맨날 놀고 처먹고, 뭐 회의만 한다, 뭐 이러는데, 실제로 엄청 바빠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식사만 점심만 3번 먹는 이런 일정이 많을 정도로 엄청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누구 채용하고 퇴사시키고 하는 저런 일을 의원이 직접 하기는 힘들어요. 저런 일을 대신 해주는 마름이 한 명 있죠. 그 마름이 이제 의원을 딱 옆에 옆주머니에 차고 의원을 끼고 다니면서 이제 대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3년 동안 34명 갈아치우려면 이 사람들 다시 들어올 때마다 새로 일 가르치는 것도 아니 저런 방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유명했고 이현주 의원도 유명했어요. 예, 갈아치우는 걸로. 내가 김현수를 닮고 싶어요. 팬을 갈아치우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있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새날 방송에 못 오니까 막 그 다 훈련된 베테랑 갖다 쓰는 것이 우리 방송의 컨셉에 안 맞거든요. 우리가 그런 주장을 했거든. 방송 처음부터. 일반인도 방송할 수 있다. 방송하는 피가 따로 있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저 배현진 같은 애들 MBC 출퇴근할 때 까만 세단 타고 출퇴근하는데 걔가 무슨 언론인으로서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반인 들어와가지고 방송을 잘 못해. 그러면 여러분들 악플 엄청 달아. 나 다 보고 있거든. 저 사람 왜 나왔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나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름을 한 명 두세요. 내가 말음해야겠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참. 아니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만 보세요. 나한테 방송 못한다는 얘기 한 사람 없잖아. 넌 그러면 나만 보세요. 바라봐. 나머지는 스킵해. 카메라 고정. 자 그리고 어쨌건 그 의원 3년 동안 34명 보좌진의 휴가 0일. 휴가 0일에 전 더 꽂혔거든요. 34명보다. 휴가 0일. 사람 대접 안 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요가부 막 그 저 여성가족부 예산에 뭐 무슨 뭐 30조인가 된다고 했던 그거 김현숙이 퍼다 날랐던 사람이 그 요가부 장관에 들어갔어. 근데 저 34명 보좌진의 저 업무 이력을 쭉 디테일하게 보니까 휴가 0일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2-3명밖에 없어요. 예. 다 1개월, 2개월, 2개월 일하고 나가거나. 휴가가 없을. 그러니까 최단 시간은 그 5일 일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가 쓸 일이 없지. 음, 무슨 휴가가 있었겠습니까? 댓글창에 정변이 어째 등에 식은 땀이 아이고 막 이렇게 숨어있던 우리 패널들이 막 돈다방 미스리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다들 마름 두지 말라고 난리 부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